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혜정 아나운서 권재은,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정말 검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네. 코스닥 하락 종목 개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한 하루였는데요. 오늘 긴급 진단으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다양한 채널 통해서 저희와 실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또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많이 빠져서 네. 내 종목 어떻게 하지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 말고도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상담 창구로도 많은 연락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회정에는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네. 코스피가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요. 2,300선이 무너질 줄이야. 정말 네.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이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고금리 공포도 있고 네. 뭐 전쟁이라는 매크로 이슈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시장에 좀 훅 빠졌는데도 이게 바닥이 아니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좀 아직까지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캐나다도 이제 금리를 동결을 했고 오늘 저녁에도 한 9시 한 15분쯤에 ECB가 이제 통화 정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유럽도 그동안 물가가 좀 부담이 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일본이 BOJ 통화 정책 회의에서 YCC를 만약에 폐기 여부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번 쿵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PC도 있을 거고 그동안 이제 파월도 그동안 데이터에 대한 좀 더 확인한 후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하겠다라고 좀 한 만큼 물론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11월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뭐 닉 티밀하우스나 관련된 기자들에 대한 언급에 따라서 시장이 좀 판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아직까지 이란도 이런 이스라엘이나 관련된 참전 여부도 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가자 침습 여부에 따라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 나아진다. 이게 마냥 사실 11월, 12월에 대해서 금리 동결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시장이 더 어렵게 만든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의 하나에 따라도 그만큼 시장이 더욱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 하방 여부는 계속 꾸준히 좀 열어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하방 여부를 좀 더 열어놔야 된다.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교보증권에서는 뭐 코스피 하단 2,00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한다라는 그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2,000포인트면은 그러니까요. 네. 네, 참 갈 길을 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또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예정돼 있잖아요. 이주호 본부장님은 코스피 하단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시장 상황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하단 밴드를 뭐 설정하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신용미수 반대 매물 물량들이 아직도 많이 쌓여져 있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제 뭐 받쳐주는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쏟아지면서 우르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뭐 호재가 없고 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뭐 지지선, 하단 밴드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각 국의 지금 유럽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그런 통화 정책이 어떻게 선회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역시나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국채 손실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BOJ에서 과연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지금 어떤 하단 밴드를 정해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셔서 좀 힘드신 상황이시라면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시고 비중을 덜어내시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알겠습니다. 시점이야말로 비중 조절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반도체는 어떨지 궁금해요. 네. 오늘 또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뭐 일단 디램 자체는 흑자 전환을 했고 네. 일단 랜드는 약하지만 매출도 잘 나왔고 네. 근데 영업이익은 약간 컨센앱이 못 미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복합적으로 반도체가 밀리는 건지 아니면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밀리는 건지 이진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반도체를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반도체 종목군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물론 SK 하이닉스가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심의 약화의 문제보다는 지금 매크로 환경이랑 시장 자체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또 많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알파벳이 지금 미증시에서 어저께 굉장히 많이 또 빠지면서 또 안 좋게 좀 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빅테크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영향들이 있었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실적이 물론 안 좋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실적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장 환경이 좀 돌아오면 어느 정도의 이런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AI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적인 부분이 약간의 단기성 실망으로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SK 하이닉스에서도 HBM이라든지 이런 고부가 제품에 대한 판매는 또 좋고 있고 또 앞으로 투자나 이런 부분은 활발하게 이쪽 관련해서는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지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알파벳, 구글이 네, 메타가 4% 넘게 빠졌고요. 구글도 9%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주들도 이렇게 좀 부진한 상황 속에 네. 우리 국내 증시로도 또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미국의 이 빅테크주들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실적 발표가 또 있었잖아요, 메이저님. 네. 앞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시장에서 크게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아닌데 미국 빅테크 실적은 뭐 예상한 대로 대부분 나왔는데 실적보다는 디지털세 도입 관련된 소식 때문에 빠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국적 IT 대기업들한테 이제 디지털세를 매기겠다고 한 게 계속해서 이제 유예되어서 왔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보복 관세를 통해서 디지털세를 매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복 관세를 미국은 또 매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또 처리하고 그냥 다국적 IT 기업들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세금 디지털세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지금 밝힌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좀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컨센보다 잘 나왔다 또는 컨센과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컨센서스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한 기사가 이제 너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한 내용들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취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디지털세가 도입이 되면 뭐 글로벌 빅테크 IT 기업들은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 국내의 이제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세수가 조금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세부 사항이 나오는 걸 좀 추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빅테크주들의 하락이 조금 더 불가피해 보일 수 있다라고 이런 전망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걱정이 가득한 시장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